이타도리 유지의 할아버지가 주술회전의 결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복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 먼저 유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타도리 와스케입니다. 만화에서는 나오지 않고 애니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자의 의미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네, 이름에는 별 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할아버지의 사인은 폐암으로 밝혀졌습니다. 1화에서 짧은 등장을 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비밀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짧은 대사였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타도리의 할아버지가 주술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중 주술사일 거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 이타도리에게 남긴 말이 이타도리에게 저주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술사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반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주술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저주가 된다는 설정이 나나미의 마지막 대사에서 밝혀졌습니다. 1화에서 할아버지는 이타도리에게 넌 강하니까 사람들을 도와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좋으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구하라며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쓸쓸히 혼자 죽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으라고 말하는데요. 이타도리에게 그렇게 말한 뒤 바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작가가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1화를 만들 때 주술사가 남긴 말이 저주가 된다는 설정이 있었다고 생각될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타도리가 학교에서 저주와 싸울 때입니다. 메구미는 이타도리에게 저주는 저주로만 퇴치할 수 있다며 도망가라 말하지만 이타도리는 할아버지가 남긴 말을 생각하며 자신에게도 이미 성가신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미 해당 설정이 갖춰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타도리는 작중 내내 사람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죠. 그리고 가장 큰 복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사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으라는 말입니다. 살라는 말은 안 하는데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의 대사처럼 이타도리가 죽는 결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타도리의 부모님에 관해서도 알려주려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에 대해 뭔가 말해주려 하자 이타도리는 관심 없다며 바로 말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족같은. 그래도 다행히 이타도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 정체가 밝혀졌었죠. 유타에게 심장이 뚫린 이타도리는 다시금 유타의 반전술식으로 깨어나기 전 주마등 같은 건지 아니면 잊혀진 기억 같은 건지 자신이 갓난아기 때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타도리의 할아버지는 유지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살던 네 맘이지만 그 여자만은 안 된다며 그러다 죽는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렇게 밝혀진 유지의 엄마는 바로 켄자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지의 엄마 카오리를 그 여자라고 칭했는데요. 눈치가 빠른 건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할아버지는 유지의 엄마 카오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과 지금의 카오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유지의 아버지인 이타도리 진이 죽을 정도로 그 여자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실시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원피스도 다들 혈통 천재던데 어쩌면 이타도리의 혈통 자체가 특별한 혈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감자돌이에게 강력한 저주가 되어 결국 유지는 모두를 구하고 죽는 결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말이 다와가는 상황에서 1화를 다시 보다 보니 복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이타도리의 부모님과 결말, 죽기 전 남긴 말이 저주가 된다는 설정과 후르베 유라유라까지 다양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는 게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체인소맨도 1화 표지에 공안편 결말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걸 보면 요즘 1화에 결말 복선 넣는 게 유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주술회전이 올해 안에는 완결이 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완결이 다가오는 만큼 작가가 미회수된 복선들을 어떻게 회수할지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잊고 있던 복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미회수된 복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층부의 내통자, 먼저 이 복선은 미회수인 채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주술고전에 켄자쿠와 내통한 배신자가 2명 이상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명은 메카마루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한 명은 학장 이상의 상층부라고만 알려졌고 따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켄자쿠도 죽었고 고조의 대사를 보면 주술 총관부는 고조가 스쿠나와 싸우기 전에 괴멸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되기는 힘들어 보이죠. 쿠기사키의 죽음. 쿠기사키는 사실 살아있습니다. 쿠기사키
노바라는 시부야 사변에서 마이토의 무위 전변을 당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작가도 인터뷰에서 노바라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는데요. 니타 아라타의 대사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말하며 목선을 던져줬습니다. 노바라의 재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노바라가 다시 등장한다면 스쿠나의 마지막 손가락으로 마이토한테 했던 것처럼 공명을 사용해 스쿠나를 이길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은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명이 스쿠나에게 치명적일 만큼 강력한 주술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공명을 쓴다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잠깐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수준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네요. 판다의 영혼. 판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할 예정입니다. 판다 안에는 원래 3가지 영혼이 가족처럼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카시모와의 싸움에서 형과 누나의 영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판다를 만들려면 궁합이 좋은 3개의 영혼을 한 몸에 담아 서로를 항상 관측시킴으로써 영혼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개의 영혼을 잃은 현재의 판다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작가도 이에 관해서 과연 판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코멘트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판다의 변화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타도리의 정체. 이타도리는 아직까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회유 당시 후식으로 메구미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이타도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스쿠나의 손가락은 이타도리의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생각을 하는 것과 스쿠나와 처음 싸울 때 스쿠나는 의외로 강한 이타도리의 힘에 당황하고 애송이는 그때의 점점점이라며 켄자쿠가 기분 나쁜 짓을 벌였고 뭔가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타도리와 닮았다는 하리마의 술사도 이타도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 3가지가 서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과거 하리마 술사의 뭔가를 켄자쿠가 이타도리에게 부여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복선들이 제대로 회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구미 구출 방법. 최소 2가지의 구출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요. 스쿠나에게 육체를 빼앗긴 뒤 메구미의 영혼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타와 이타도리의 대화를 보면 둘 다 각자만의 구출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이타도리의 계획은 처형인의 검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히구르마의 죽음으로 처형인의 검이 사라지면서 1차적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 봐서 분명 차선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타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역 안에서 뭔가 해볼 생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행 상황을 보면 유타의 계획은 실패하고 이타도리가 뭔가 해낼 것 같은데요. 저는 유타가 자책하는 장면이 이후 전개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타도리의 성격을 보면 남을 위해서라면 본인은 쉽게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타적인 캐릭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이타도리의 원래 계획은 본인이 희생하는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유타는 자신이 켄자쿠가 아니라 스쿠나와의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했다면 히구르마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현 상황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타도리와 마찬가지로 유타도 희생하는 성향이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타도리의 영혼 교환. 아마도 이게 이타도리의 원래 계획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쿠사카베와 이타도리의 영혼이 바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혼을 바꾸는 방법과 어떤 훈련을 하는지 설명되지 않았고 분명 이타도리가 메구미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복선으로 많이 깔려있지만 아직까지 복선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타도리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츠쿠모의 연구 기록. 츠쿠모가 영혼을 연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220화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222화에서 이타도리와 쿠사카베의 영혼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츠쿠모의 연구 기록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쿠나의 술식. 스쿠나의 술식은 어주자로 이미 밝혀졌지만 그 상세 내용은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종류의 참격인 해와 팔이 있다는 것과 화염술식인 푸가가 있다는 정도지만 푸가를 영창할 때 네모 처리로 묵음을 하는 이유와 푸가의 발동 조건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3일 회의에서 요로즈와 싸울 때 요로즈는 스쿠나에게 왜 어주자를 쓰지 않느냐 물었고
있었고, 스쿠나가 끝까지 어주자를 사용하지 않고 10종 영법술로만 상대한 것을 봤을 때도 어주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네요. 타천, 스쿠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타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를 타천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천사와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스쿠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또한 궁금한데요. 천사와 스쿠나가 처음 만났을 때 스쿠나는 천사를 보고 아무 반응 없었지만 오직 천사만 스쿠나를 타락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둘의 어떠한 관계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켄자쿠와 스쿠나의 약속. 옥문강의 봉인이 풀리자마자 고조는 켄자쿠를 찾아가 죽이려 하지만 켄자쿠와 함께 있던 스쿠나에게 저지당하는데요. 그때 켄자쿠는 아직 힘이 덜 회복된 스쿠나 때문인지 고조와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원래 스쿠나의 성격이라면 뭔데 명령질이냐며 바로 썰어버렸겠지만 중요한 약속이었던지 고분고분 켄자쿠의 말에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가르는 참격. 스쿠나는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푸사카베는 스쿠나가 자신과 싸울 때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날리는 참격은 해고 술식을 확장시킨 해가 바로 세계를 가르는 참격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술식의 확장은 어떤 속박이나 충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테구상도와 이타도리가 모든 주테구상도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테구상도는 초소우의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이타도리가 스쿠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어주겠다는 다짐 같은 대사를 내뱉음과 같이 초소우에게 형제들의 일에 대해 말하자 우리 형 초소우는 이 안에서 살아간다면 충분하다는 말을 남기며 이타도리가 나머지 형제들을 먹었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주테구상도를 먹은 이타도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스쿠나와 싸우는 중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회수 복선에 관해 준비하다 보니 작가가 이타도리에게 뭔가 엄청 심어놨다는 사실이 다시금 느껴졌는데요. 앞서 말한 복선들 말고도 켄자쿠가 이타도리를 만들어낸 이유라든지 더 많은 복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찾지 못한 미회수 복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작가가 이 많은 복선들을 어떻게 회수하고 이타도리의 비밀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작가가 설정을 너무 방대하게 던져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주술회전 료멘 스쿠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쌍둥이설. 스쿠나는 두 가지의 쌍둥이설이 있는데요. 먼저 사멸회유에 참여하고 있는 쿠르스 하나와 쌍둥이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스쿠나와 이타도리처럼 하나의 안에 있는 천사와의 쌍둥이설인데요. 천사는 모든 술식을 소멸시키는 무효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천사의 목적은 타천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천은 스쿠나를 뜻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천사는 스쿠나를 타천이라고 부릅니다. 천사와 타천은 서로 대비되다 보니 스쿠나와의 쌍둥이설이 부상하게 됐는데요. 타천은 타락천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래는 천사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나와 천사는 원래 하나였거나 같은 천사였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쿠나가 두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도 두 명의 사람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다들 저주의 왕 스쿠나라고 부르는데 오직 천사만 타천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천사가 스쿠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원래의 몸을 되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스쿠나도 신체가 없어서 이타도리의 몸에 있었던 것을 보면 천사도 신체가 없어서 하나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이타도리와의 쌍둥이설입니다. 사실 쌍둥이보다는 유전자 공학? 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타도리는 켄자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켄자쿠는 스쿠나에게 적합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이타도리를 만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스쿠나의 손가락과 이타도리를 주술적으로 융합시킨 거죠. 주술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쿠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이타도리는 생물학적으로 스쿠나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쿠나에 딱 맞는 신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타도리가 아직까지 술식을 쓰지 못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주술에서 동일 인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쿠나와 이타도리가 유전적으로 비슷한 관계에 있다면 주술적으로 이타도리와 스쿠나는 동일 인물이고 술식과 다른 능력들은 스쿠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타도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이타도리가 오히려
오히려 스쿠나를 죽일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키의 경우를 보면 쌍둥이라는 존재가 서로 영혼을 넘어 간섭하기 때문에 그동안 마키가 토지보다 약했던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타도리가 스쿠나에게 영혼을 넘어 간섭할 수 있다면 스쿠나의 술식과 주력을 가져온다든지 여러가지 스쿠나를 이길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스쿠나가 넘사인 이유,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사상 최강의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저주의 왕 료멘 스쿠나, 술사로서의 실력이 정말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힘뿐만 아니라 스쿠나의 지성이야말로 진짜 스쿠나의 강함이 아닐까 합니다. 스쿠나의 지략이 부각된 것은 212화의 메구미 신체 강탈 사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쿠나는 과거에 이타도리 유지와 어떠한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스쿠나가 개활이라고 외치면 1분간 몸을 넘겨주는 대신 1분간 누구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치밀한 스쿠나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타도리가 잊어버리는 것 또한 조건에 포함시켰는데요. 개활은 결활이라고 하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함 또는 오래 만나지 않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쿠나의 목적을 생각하면 두 번째 뜻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복선은 주술회전 초기에 나와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지만 212화에 마침내 스쿠나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타도리와 한 계약 내용에는 자신을 해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타도리의 새끼손가락을 뜯어 메구미에게 먹이며 스쿠나는 메구미의 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타도리와의 계약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쿠나는 처음부터 계약의 빈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에도 천사에게 죽을 뻔하지만 천사가 메구미를 좋아한다는 심리를 이용해 공격하거나 마으라와의 전투를 봐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능적인 싸움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스쿠나의 주력. 스쿠나는 손가락 한 개로도 특급 주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주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쿠나는 주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육안의 사용자인 고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력을 컨트롤할 수 있죠. 신체 능력. 스쿠나가 강력한 이유에는 특유의 신체 구조가 한몫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쿠나가 보유한 4개의 눈과 4개의 팔입니다. 또 특이하게 배에도 입이 달렸는데요. 불편할 법도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가 스쿠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는 동시에 여러가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특히 주술과 격투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육탄전을 하면서 동시에 주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술식 어주자. 217화에서 스쿠나가 10종 영법술만으로 싸우자 요로즈는 왜 어주자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주자는 스쿠나의 생득술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중 최상위권의 위력을 가진 술식입니다. 어주자는 왕의 주방, 즉 수락관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술식이 주방이라고 생각하니까 해, 팔, 푸가가 썰고 다지고 굽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행위와 연관된다고 생각되네요. 해, 스쿠나의 참격은 무형의 검으로 만들어진 빠르고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행히 위력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타도리와 고조가 맞고도 버티는 모습을 보면 못 막을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참격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하거나 막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8. 스쿠나의 두 가지 참격 중 하나인 팔은 해와 다르게 투사체를 날리지 않는 대상 지정 공격입니다. 특이하게도 자신과 상대의 주력량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 게 특징인데요. 스쿠나가 사용한 주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얼마나 타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참격의 위력은 적의 주력량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즉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참격의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참격이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이 어떠한 방어책을 사용하더라도 스쿠나의 참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한 스쿠나의 팔과 해는 일본 요리의 조리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조와 싸울 때 무화한 주술을 두르고 있는 고조에게 비늘을 먼저 벗긴다고 말하는 것과 맛있는 죽음은 정성 들인 준비부터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장면을 보면 스쿠나의 주술이 요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개, 스쿠나의 화염술식은 푸가라고 하며 10
불다라는 뜻의 개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화염을 생성하여 활을 쏘는 듯한 자세로 조준한 후 고속으로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이 공격은 명중하는 즉시 폭발하여 상대나 사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위력은 도시의 빌딩보다도 훨씬 거대한 불기 등을 일으키며 폭발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데요. 이 기술은 특급 주령인 조고를 일격에 소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최강의 식신 마허라조차도 이 기술에 맞고 즉시 소멸되었습니다. 술식의 이름이 열개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에는 숨겨진 다른 능력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개를 영창하기 전에 네모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읽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묵음으로 처리됐죠.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쿠나가 실제로 가진 술식인지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술식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술식이기도 하며 강력한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조 사토루와의 결전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화염 술식은 스쿠나의 본래 술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인으로부터 흡수한 술식이거나 반전 술식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모의 의미, 스쿠나의 개, 푸가는 작가의 이전 작품인 넘버 9에서 등장한 능력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단편에서 주인공도 푸가라는 주문을 외우며 상자를 소환하여 무기를 수납하거나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쿠나의 경우 상대의 술식을 담아두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어주자라는 용어가 영역전개의 줄임말이 아니라 스쿠나의 생득술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스쿠나의 생득술식은 주방 내의 행위를 술식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가도 스쿠나의 생득술식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가르는 참격, 스쿠나의 확장술식인 세계를 가르는 참격은 고조 사토루와의 대결에서 마하라가 보여준 무한에 대한 적응을 스쿠나가 습득한 것입니다. 이 술식은 참격의 대상을 세계와 공간 그 자체로 확장하여 상대방의 방어 수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절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술식은 무한 주술과는 무관하며 현대 최강의 주술사인 고조마저도 단숨에 몸이 반으로 갈라질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이후 카시모와의 싸움에서는 수십 개의 참격을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술식은 매우 위력적이며 다수의 공격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쿠사카베는 추후에 이러한 기술이 모든 술식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참격인 해에만 세계를 가르는 참격이 적용된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술식이지만 항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어떠한 소박이나 충전이 필요하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마어주자, 스쿠나의 복마어주자는 작중 최초로 등장한 영역전개입니다. 결계의 술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결계를 형성하지 않고 현실에 그대로 영역을 전개하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 기술은 주력을 띤 존재와 주력이 없는 존재에게 각각 팔과 해가 무한히 쏟아지는 형태로 작용하며 영역의 사정권은 최대 200m까지 이어지는데요. 스쿠나의 영역은 경계를 분단하는 결계가 없기 때문에 영역 사용자와의 힘겨루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며 상대방의 영역을 외부에서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와의 우열에 따라 위력이 변동되기 때문에 필살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마어조자의 발동 수인은 연마천인이라고 하는데요. 염라대왕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식사 전에 합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기도 해서 요리와 관련된 스쿠나의 주술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미호 모티브, 스쿠나는 평상시 이타도리의 내면 속 자신의 생득 영역으로 보이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루토의 구미호가 갇힌 것이 모티브가 됐다고 하네요. 주술의 전 238화 마지막에 스쿠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타도리와 히로미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히구루마 히로미의 능력이 스쿠나를 이길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구루마 히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19권 표지 19권 표지에는 히로미가 시들어버린 해바라기를 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해바라기는 변호사를 상징합니다. 일본 변호사 배지의 모티브가 바로 해바라기이기 때문인데요. 시들어버린 해바라기가 장렬하게 판사와 검사의 뚝배기를 깨고 변호사를 때려치운 히로미를 상징하는 듯하네요. 천재 주술사 작중 히로미는 사법시험을 스트레이트로 통과해 천재라고 불릴 만큼 머리가 좋고 변호사로서의 재능도 뛰어났지만 히로미에게는 그저 간단한 일이었고 그의 진짜 재능은 주술사로서의 재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스쿠나의 결계 없는 영역 전개를 보고
주술사도 모두 물병 없이 물을 담는 것이라며 불가능한 일이라 말하지만 히로미는 감각적으로 알겠다는 말을 하며 천재 주술사로서의 재능을 입증합니다. 능력, 천재라 그런지 영역이 디폴트로 갖춰진 술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술사가 되자마자 바로 영역 전개까지 해버리는 개사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력 조작을 습득하고 술식 훈련을 마친 뒤 그때서야 시도해볼 만한 게 바로 영역 전개인데요. 히로미는 이것을 완전히 역행해 디폴트로 따라온 영역 전개를 각성한 뒤 감각적으로 주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력 조작을 습득하는 미친 재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스쿠나랑 재능으로 한판 붙어볼 만도 한데요. 히로미의 능력 또한 주술사나 주령을 상대하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역인 주복사사는 상대방을 강제 소환해 강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재판 중에는 모든 폭력 행위가 불가능하며 일본 법에 따라 식신 저지맨이 유죄 선고를 내리면 형량에 따라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주술사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술식을 봉인하기도 하며 만약 사형이 나올 경우 판결봉이 처형인의 검으로 변하는데요. 검을 베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천재 변호사였던 히로미는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역 안에 들어간다면 스쿠나는 무조건 사형이라고 생각되네요. 과거의 인물이 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스쿠나도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쿠나는 이번 이타도리와 히로미에게 죽지 않을까 합니다. 히로미가 스쿠나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면 어떠한 개사기 술식을 각성한 이타도리가 막타를 치는 거죠. 이타도리가 아무리 이때까지 한 거 없고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해도 그래도 주인공인데 막타는 주겠죠. 물론 스토리를 더 끌 수는 있지만 과거 인터뷰에서 작가가 올해 안에 완결을 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딱 올해 안에 끝낼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뱉은 말이 있으니 결말에 가까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술의 전의 결말은 어떤 결말인가요? 주술의 전 게토 스그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프로필, 나이 28세, 키 186cm, 이명 최악의 주저사. 여기에서 주저사는 주술사의 적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등급은 특급이며 취미는 격투기라고 합니다. 어쩐지 좀 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메밀국수고 술식은 주령 조종술입니다. 게토 스그루는 이 주령 조종술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령을 사용하려면 주령을 입으로 삼켜서 몸에 저장해야 하는데 이게 토사물 닦은 걸레 맛이 난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 끔찍한 맛일 것 같죠? 성우, 게토의 성우는 사쿠라이 타카히로입니다.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토미오카 기우 역을 맡은 배우로도 유명하죠. 17년에는 최다 배역을 따낸 성우로 연기력과 경력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성우 교체설도 나왔다고 합니다. 불륜이라니 이건 또 알아봐야겠죠. 성우 불륜. 타카히로는 결혼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미혼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결혼 사실을 보도했고 타카히로 또한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보도 한 달 뒤 바로 불륜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이게 뭔 찌라신가 했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법이죠. 타카히로가 인터뷰를 통해 바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잠깐도 아닌 무려 10년간 이어진 불륜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타카히로는 비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바로 방송 작가였습니다. 타카히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10년간 연애를 지속하다 자신이 불륜 상대였음을 깨닫고 그 충격으로 작가 또한 그만뒀다고 합니다. 타카히로의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거죠. 한 사람을 10년 동안 속이다니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2차 불륜 끝난 줄 알았죠? 첫 불륜이 밝혀지고 2달 뒤 또 불륜이 터졌습니다. 이번 불륜은 무려 15년간 이어진 불륜이라고 합니다. 속은 여성분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요. 결혼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불륜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양다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3다리라니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게토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특화한 이유, 최악의 주저사라고 불리는 게토 스그루. 하지만 게토는 원래 엄청 착한 성격이었는데요. 게토는 주술사가 아닌 일반인을 원숭이라고 부르며 멸시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편인 회역 옥절편에서는 약자 생존의 사회를 추구하며 주술사는 비주술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게토는 오히려 고조보다 인류애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마주하며 점점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발단이 된 계기는 바로 아마나이 리코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비주술사인 토우지가 리코를
죽이고 그 시체를 보며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반성교라는 사이비 단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평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토는 주술사는 비주술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과거의 신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신념과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와중 게토의 앞에 또 다른 특급 주술사인 츠쿠모 유키가 나타나는데요. 유키는 게토와 대화를 하며 본의 아니게 비주술사를 모두 죽이면 주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게토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주령의 등급을 착각하고 임무에 나갔다가 사망한 후배의 시체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주술사의 결말은 모든 동료들의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나간 시골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주술사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게토는 혼란스럽던 그간의 고민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확실히 정하게 됩니다. 모든 비주술사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인 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듯이 비주술사였던 부모님까지 죽인 후 잠적하죠. 고조의 각성으로 임팩트가 강한 회옥 옥절편에서 작가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게토의 서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게토의 죽음. 게토는 주술회전 제로의 시점에서 유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도주하던 와중 고조를 만나 고조에게 죽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게토는 이마에 상처가 없는데요. 이후 등장한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게토는 게토의 몸을 차지한 켄자쿠였죠. 차지한 몸의 술씨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보면 켄자쿠의 능력 또한 다른 의미로 사기적인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최신화 소식을 보면 켄자쿠는 결국 유타한테 죽었다던데 게토와 켄자쿠의 죽음이 모두 유타와 연결되어 있네요. 영역 전개. 게토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입니다. 하지만 아마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주술회전 제로에서 오코츠 유타를 상대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영역 전개를 쓰지 않고 극번만 사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시점으로는 못 쓰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용할 법도 한데 켄자쿠가 몸을 차지하고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켄자쿠는 몸을 차지할 당시 숙주의 능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령 조종술. 말 그대로 주령을 받아들여 조종하는 주술입니다. 항복한 주령을 받아들여 조종하지만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주령은 강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토는 특급이니까 2급 정도의 주령은 강제 흡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타인이 소유한 주령은 주인을 죽이고 나서 흡수할 수 있으며 삼키면 앞서 말했듯이 수사물을 닦은 걸레 맛이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삼킬 때는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구슬 형태로 압축시켜서 한 입에 삼킵니다. 주령 조종술의 강점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며 주령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작중 백약 유행 당시에는 6,000마리 이상의 주령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그 물량이 엄청난데요. 일반적인 특급 주령만 보더라도 1급 주술사 여러 명은 상대가 가능하니 1인 군단이라고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게토는 영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보유한 특급 주령들이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마냥 못 쓰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네요. 토우지는 주령 조종술사가 죽으면 보유한 주령이 폭주할까 염려했지만 고조에게 죽은 이후 켄자쿠가 이전의 주령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폭주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극번 소용돌이. 주령 조종술의 궁극기로 수많은 주령을 압축시켜 한 번에 쏘아내는 기술입니다. 백야규행 당시 4,461마리의 주령을 뭉쳐 공격 형태로 사용했지만 특급 주령은 아까웠는지 빼놓고 사용하다 유타한테 개발렸죠. 이후 극번에 소모된 주령의 술식을 추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주령의 종류. 게토는 6,000개가 넘는 수많은 주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오리 주령, 뽀뽀뽀 주령, 데스워, 진해 주령처럼 이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주령이 많습니다. 가칭으로라도 작중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주령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이클롭스 주령. 이름은 없지만 대부분 사이클롭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극장판과 회역 옥절편에서 총 2번이나 등장했지만 사실 별 한 거 없이 2번이나 등장한 주령입니다. 극장판에서는 엄청 센 것처럼 등장해서 소리만 지르다 끝났고 회역 옥절편에서는 토우지에게 오류겐 한 방 먹인 뒤 바로 사라졌습니다. 홍룡. 게토의 주령 중 가장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주령입니다. 게토의 묘사를 보면 강한 축에 드는 주령이라고 생각되지만 영혼을 베는 석혼도 때문에 토우지와의 전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반토막 났습니다. 입 찢어진 여자. 일명 빨간 마스크가 생각나는데요. 간이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예쁘냐고 물어보는데 상대가 대답하면 거대한 가위를 소환합니다. 토우지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답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가벼운 상처가 났지만 예쁘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빨간 마스크는 예쁘다고
말하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상대방의 입을 찢었다라고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비슷한 결과이지 않을까 합니다. 화신 타마모노마에 제 기준에서 작중 가장 어이없이 사라진 주령이 아닐까 하는데요. 백야기행 당시 유타 앞에서 자랑하듯 꺼냈다가 리카의 솔라빔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처럼 등장했는데 능력도 뭔지 모르겠고 이름만 남기고 갔네요. 포창신, 입지저린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좀 비중있게 싸웠던 특급 주령입니다. 특급 질병 주령이라고 소개됐는데요. 영역전개로 상대방을 관에 가두고 거대한 묘석으로 땅에 묻은 뒤 3카운트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려 죽는 필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식은 주력이 강한 한 명에게만 발동되며 관 안에서 3카운트가 지나더라도 간이 영역을 사용하면 필중 효과를 피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존바 주령, 존바라는 주언을 외우면 일정 범위의 압력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뭉개버립니다. 주술회전 제로에 등장했으며 2기 오프닝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토의 전투 스타일, 게토는 특급 주술사로서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령 조종수를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 방식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신을 다루는 술사들은 근접전이 약하기 마련인데 취미가 격투기인 탓에 근접전도 매우 강합니다. 본인도 이런 식신 술사들의 약점을 알고 이런 점을 오히려 활용해 약점을 공략해오는 상대를 오히려 근접전으로 역관광하는 지능적인 방식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우지의 무기고 주령을 흡수한 덕분에 백야기행 당시에는 토우지가 가지고 있던 주구들 중 천영모를 제외한 모든 주구를 가지고 있었고 유운을 활용해 싸우기도 했었죠. 천영모는 토우지와의 전투 이후 고조가 부숴버렸다고 하네요. 게토는 근접전과 원거리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술회전 진 주인공 오코츠 유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영역 전개, 주술회전 제로의 시점에서 유타는 영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유타는 영역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주술사가 되고 1년 좀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벌써 영역 전개라니 주술사로서의 재능을 진짜 타고났나 봅니다. 사멸의 편의 센다의 결계 안쪽에서 과거의 주술사들과 싸울 당시 유타는 영역 전개를 했습니다. 와, 유타 영역 전개 미쳤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구경해보기도 전에 망할 바퀴벌레가 영역을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유타의 영역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요. 유타의 술식이 모방인 점을 봤을 때 유타의 영역 전개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모방하거나 이누마키의 주언을 모방한 것처럼 한번 본 술식들을 모방해 필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쿠나와 싸우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효과일까 기대되네요. 주력이 많은 이유, 일반인을 특급 과주원령으로 만들어버린 유타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카는 주술사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고조는 유타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알아보니 오코츠 유타는 헤이안 시대의 거물 주술사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조 사토루 또한 미치자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조와 유타는 사실상 먼 친척쯤 되는 셈이었죠. 작중에는 거물 주술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미치자네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문인이자 정치가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칭송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미치자네가 정치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일본의 대규모 역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천황의 궁궐에 번개가 내리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뇌신으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연애 가능성, 유타는 일편단심 손에 남을 것 같지만 작가는 유타가 새로운 사랑을 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마키가 아닐까 합니다. 마키는 유타와 동료로서 혹은 친구로서 가장 신뢰하며 친하게 교류하는 캐릭터입니다. 주술회전 제로에서 보면 팬더가 둘을 엮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나름의 러브라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유타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는 바로 리카인데요. 반지로 불러낸 리카는 이전과 다름없이 유타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본편으로 나오기에는 스토리 진행상 무리겠지만 외전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타의 능력, 유타는 주력 총량으로는 고조를 뛰어넘었고 인간 중 최강인 고조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부탁을 할 만큼 그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술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술식 모방, 유타의 독자적인 술식은 모방입니다. 이름처럼 타인의 술식을 모방해 사용할 수 있죠. 그 수준은 진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술식을 모방하는 조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센다이에서 싸운 이시고리 류는 상대의 육체 일부를 리카가 먹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누마키의 주언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죠. 특급 과주원령, 유타의 친구였던 특급 과주원령 오토모리 리카는 엄청난 양의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주한
실수하면 도시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국가 규모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유타는 돌아다니는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주술 고전에서는 유타를 사살하기 위해 고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 센세는 유타를 지켜줬죠. 리카는 유타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을 주저없이 공격하는데요. 아무래도 보통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 유타가 소중히 여기는 여자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백귀야행에서는 순애의 힘으로 리카의 주력 제한을 해제해 게토스구르를 물리치기도 했었죠. 원래 리카는 유타의 소꿉친구였는데요. 결혼 약속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유타의 눈앞에서 리카가 죽지 말라는 유타의 바람이 저주가 되어 리카는 특급 원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리카의 엄청난 주력도 원래 유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리카 덕분이 아니라 원래 유타 자체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유타는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고 주술을 풀어 리카는 본래 모습을 찾고 힘을 잃게 되는데요. 유타는 자기 때문에 리카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며 괴로워하지만 리카는 그런 유타를 위로해주며 성불하게 됩니다. 반전술식 주술은 기본적으로 파괴나 공격 등의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두 개의 주술을 동시에 사용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어 치유 같은 이로운 플러스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전술식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무나 사용할 수 없죠. 최강이라는 고조도 수없이 실패했을 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반전술식으로 자신은 치유할 수 있지만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은 고조도 불가능했었는데요. 유타는 타인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우 처음 주술회전 방영 당시에는 유타가 등장하지 않아 성우는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술회전 제로가 공개되고 유타의 성우는 오가타 메구미로 결정됐는데요. 스태프들의 만장일치로 유타의 성우로 뽑혔다고 합니다. 오가타 메구미는 1992년부터 활동한 베테랑 성우이면서 성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 이상의 남자 역할을 맡은 여성 성우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이카리 신지 역을 맡은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신지의 캐릭터가 뭔가 유타와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셀러문의 테노 하루카와 카드캡터 체리의 안경 선배, 탐정학원 큐의 큐를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어릴 때 안 본 만화가 없네요. 탄탄한 서사와 소년 만화 주인공에 걸맞는 성격 그리고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실력까지 이 정도면 진짜 주술회전 주인공 아니냐고요. 주술회전 후식으로 메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특이한 족보, 메구미의 아빠인 토우지는 제닌가 출신입니다. 메구미도 혈통상 제닌가 출신인데요. 토우지와 제닌 나오야, 마키와 마이 자매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그렇다면 한 학년 선배인 마키와 메구미의 관계는 고모와 조카 사이가 되는데요. 메구미는 마키를 고모가 아닌 선배라고 부릅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현실에서도 편하게 지내나요? 주술사가 된 이유, 메구미는 시크하고 차가운 뭔가 대문자 T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츤데레 성향 때문인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감정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인지 악인이 단죄받고 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술사가 됐다고 합니다. 작중 주태대전에서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소년원에서 특급 주령에 의해 죽은 시신들을 이타도리가 회수하려 했지만 메구미는 그들 모두 죄를 지은 수감자들이라며 냉정하게 임무가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츤데레 캐릭터답게 나중에 이타도리의 말을 기억하고 시신은 미처 회수하지 못했지만 명찰이라도 회수해 유가족에게 건네주는 의외로 따뜻한 캐릭터입니다. 동귀어진 중독, 희생정신이 강한 탓인지 아니면 자신이 죽으면 거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인 마어라를 가진 부담감 때문인지 메구미는 뭐만 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일단 후르베 유라유라부터 말하고 보는데요. 보다 못한 고조가 메구미에게 죽어서 이긴다와 죽어도 이긴다는 다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중 스쿠나에게 2번, 하나미에게 2번, 내수기동에서 주태대전에 나왔던 특급 주령이랑 똑같이 생긴 주령한테 1번, 시게모에게 1번 유라유라 시도를 했습니다. 시게모에게는 실제로 사용했죠. 시도만 많았지 실제로 사용한 건 제일 약해 보이는 애한테만 사용했는데요. 아무튼 수틀리면 죽으려고 해서 그런지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시부야 사변 이후 그냥 깨어나지 말라는 팬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스쿠나의 조언, 메구미의 식신은 다양성과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한방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수준이었는데요. 메구미는 식신 자체에 중점을 뒀지만 스쿠나는 10종 영법수를 보자마자 술식에 대한 해석을 식신 소환에 두지 않고 그림자에 중점을 두는 해석으로 메구미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관 최강자이자 주술 센스도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을 만큼 뛰어난 스쿠나였기 때문에 10종 영법술의 가치를 바로 알아본 것이었는데요. 오히려 메구미에게 보물을 썩히고 있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구미는 스쿠나의 조언에 따라 그림자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그림자 속에 물건을 수납한다거나 적을 빠뜨리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응용을 보여줬습니다. 스쿠나가 메구미 멘탈을 부순 이유, 스쿠나의 말에 따르면 메구미도 이타도리처럼 저주의 내성이 강해 바로 몸을 옮기게 되면 육체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메구미가 강한 저주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우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스쿠나는 메구미의 멘탈이 극도로 터질 때까지 기다렸죠. 자신의 누나인 츠미키의 육체가 과거의 주술사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완전히 멘탈이 나간 메구미를 보자마자 스쿠나는 메구미의 몸을 탈취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과연 처음 이타도리와 계약할 때부터 스쿠나는 메구미의 몸을 노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쿠나가 메구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마어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마어라와는 관계없이 10종 영법술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라면 스쿠나가 마어라와 싸우며 환희에 젖은 이유는 뭔가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구미 이름의 의미, 메구미라는 이름은 원래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구미는 토우지가 자신의 성별도 모르고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민지 같은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후식으로 메구미라는 이름은 엎드릴 복, 검을 흙, 은의 해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후시, 엎드리다, 물건 아래 숨다 혹은 숨기다, 복종하다, 따르다, 구로, 검정, 검은빛, 검다, 메구미, 은혜, 정을 베풀다,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어둠을 복종시키는 은혜라고 생각되는데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 즉 축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메구미가 식신을 소환하기 위한 조복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조복은 몸과 마음을 고르게 하여 여러 가지 악행을 굴복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메구미라는 이름은 식신을 죽여 조복한 후 자신의 아래에 두는 10종 영법술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스쿠나에게 몸을 빼앗긴 이후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스쿠나에게 몸을 빼앗기고 그림자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메구미의 모습이 오히려 스쿠나라는 거대한 어둠에 굴복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메구미의 과거, 메구미는 사이타마 시립 우라미 히가시 중학교 출신입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꽤 사고뭉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량한 사고가 아니라 약간 참교육 같은 느낌입니다. 동네 일진들과 건달이 메구미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졸업한 이후에도 주령 관련해서 학교를 찾아간 메구미에게 학교 일진들이 바로 90도 인사를 박을 만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재학 당시 메구미는 일진들을 두드려 패서 산더미로 쌓아놓고 현수막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네요. 메구미의 특별한 능력, 메구미는 특이하게도 이누마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메구미를 보고 카모 노리토시는 어떻게 그 주먹바버를 알아듣냐고 놀라워했다네요. 메구미 여주설, 일본 팬들 사이에서 메구미 여주설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메구미가 핀치에 몰리자 스쿠나가 메구미를 구하러 달려가는 모습이나 스쿠나에게 육체를 빼앗긴 모습이 여주가 인질로 잡힌 것 같다고 해서 메구미 주술의 전 히로인설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름이 여자 이름인 점도 한몫하겠죠. 성격, 시크한 성격 탓에 사교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동기들과 잘 지내는 편입니다. 노바라가 고조의 셔츠에 커피를 쏟았을 때도 얼만지 검색해보라는 말에 바로 검색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커피 얼룩을 지워주고 고조가 옷을 찾으러 왔을 때는 직접 자신의 옷 안에 셔츠를 숨긴 건지 누군가 강제로 넣은 건지는 몰라도 순순히 당해주며 웃음거리가 돼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무뚝뚝하고 시크해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재밌는 친구 같은데요. 과거 폭풍 같은 중학교 시절에 비하면 까칠해 보이지만 한없이 착하기도 한 올곧고 선한 성격입니다. 성우, 메구미의 성우는 우치다 유우마입니다. 유우마는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누나도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치 엑스 트래시라는 만화에서 누나와 같이 연기를 했는데요. 가족이 연기하기에는 만화의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서로 좋아하는 연기라는데 친남매가 사랑하는 연기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유마의 출연 작품으로는 겁쟁이 페달의 신카이 유토, 소라의 날개, 하나조노 모모하루, 가도브 하이스쿨의 상만진, 블루록의 미카케 레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타카이로 역을 맡았었다고 하네요. 주술의 전 후식으로 메구미에 관한 복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주술의 전 1화 4화, 주술의 전 1화에 들어간 그림을 보면 이미 수많은 복선이 숨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메구미의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개구리 식신이 바로 복선입니다. 원래 개구리 식신 가마는 이마에 문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파에 들어간 개구리는 이마에 문양이 있는데요. 스쿠나의 이마에 있는 문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은 메구미가 스쿠나의 수육체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1화 사파에는 또 다른 복선이 있는데요. 이 복선 또한 메구미가 스쿠나의 수육체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스쿠나는 메구미의 멘탈을 부순 뒤 이타도리와의 계약을 이용해서 1분간 육체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이타도리의 새끼손가락을 뜯어서 메구미에게 먹이고 메구미의 육체를 강탈해 갑니다. 그것을 암시하듯 사파에서 이타도리 뒤에 스쿠나의 손으로 보이는 4개의 손 중 가장 왼쪽 손에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스쿠나가 메구미에게 먹인 손가락도 이타도리의 왼손 새끼손가락이죠. 58화 사파, 주술회전 58화 사파입니다. 언뜻 보면 메구미와 이타도리의 목을 감싸고 있는 손이 모두 스쿠나의 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타도리의 목을 감싸고 있는 손은 마이토의 손이고 메구미의 목을 감싸고 있는 손은 스쿠나의 손입니다. 목을 감싸 쥔다라는 표현이 목숨을 손에 쥐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 또한 복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증거로 또 다른 사파를 보면 메구미의 목도리에 스쿠나의 팔에 있는 것과 비슷한 문양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가가 그냥 저 디자인이 좋아서 쓴 건 아닐 테니까요. 고조의 복선, 해당 일러스트를 보면 유타와 게토, 이타도리와 스쿠나 모두 작중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캐릭터들인 것에 반해 뜬금없이 고조와 메구미가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메구미의 육체로 스쿠나가 고조와 싸우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에도 작중 서로 싸우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고조의 대사 중 제닌가의 선대 당주이자 10종 영법수를 가진 주술사와 그 당시 유관의 사용자이자 무아한 주술을 가진 서로의 선조들이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아한이 이겼을 줄 알았는데 고조는 둘 다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메구미가 자신을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메구미는 이게 뭔 개소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10종 영법수를 사용하는 스쿠나와 무아한 주술을 사용하는 고조가 싸울 것을 암시한 대사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복선이 더욱 확실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후 제닌가 당주인 나오비토는 고조가 죽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메구미를 제닌가의 당주로 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고조가 옥문강에 봉인되자 해당 유언으로 메구미가 제닌가의 당주가 된 점도 복선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고조 대사의 복선처럼 선조들이 둘 다 죽었다면 스쿠나의 죽음이나 메구미의 죽음 또한 암시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지스타의 저주, 3열회유에서 레지스타와 메구미가 싸우게 되는데요. 레지는 죽기 전 자신은 켄자쿠와 관계가 없고 이런 날 죽인 너는 운명에 농락당하다 죽어달라는 말을 남기며 죽습니다. 그냥 마지막 발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작중 설정상 주술사가 남긴 말은 저주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나미가 죽기 전 말하면 저주가 된다며 자신을 다그치지만 먼저 죽은 동료인 하이바라의 격려로 이타도리에게 뒷일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죽는 장면은 진짜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작가의 말, 작가는 과거 한 Q&A에서 모두 충격에 빠질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고조, 메구미, 노바라, 이타도리 4인방의 죽음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작가는 4인방 중 한 명만 죽거나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해 모두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메구미의 복선을 보면 원래 메구미의 죽음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명만 죽는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그게 진행 상황을 보면 이미 이타도리를 제외한 모두가 죽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타도리도 죽는 결말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Q&A에서 최종회나 요소마다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그 흐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메구미의 결말은 정해져 있고 이타도리의 끝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결정적으로 스쿠나를 죽이는 것은 동기어진 중독자답게 메구미가 자신을 희생해서 스쿠나와 죽는 결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주술회전 마어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세요. 프로필, 이름 파라검 미개신장 마어라, 키 불명, 능력은 모든 사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환된 식신이며 주사는 후르베 유라유라인데요. 손으로 그림자 놀이 하듯이 수인을 맺는 것이 10종 영법술의 특징인데 마어라는 두 주먹을 앞으로 내미는 다른 방식의 수인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식신들은 모두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어라는 인간형에 가깝죠. 최강의 식신이라 불리는 이유, 마어라는 기본적인 피지컬도 아주 뛰어나지만 적응하는 능력과 퇴마의 검 두 가지 능력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받은 공격에 적응해 나가며 내성을 획득하고 등 뒤에 달려있는 법진이 회전하면 공격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는데요. 적응이 완료되면 회복과 동시에 더 이상 같은 공격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팔에 달려있는 검도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른팔의 검은 퇴마의 검으로 주령에 특화된 검입니다. 반전술식과 마찬가지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주령에게 치명적이고 검의 능력 또한 상대방에 맞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 모든 면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작중 스쿠나가 최강의 엇박자 가위바위보라고 말했을 만큼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최강의 식신이라 불릴만 하네요. 이름의 의미, 마허라의 플레임은 파라검 이계신장 마허라입니다. 줄여서 그냥 마허라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파라검은 선대 구사본기에 나오는 10종 신보 중 파라검을 뜻합니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신검으로도 알려져 있어 퇴마의 검으로도 불리고 있죠. 이계는 다른 세상을 뜻하며 신장은 신의 장수 혹은 신과 동급의 장군, 그리고 마허라라는 이름은 12신장 중 한 명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파라검으로 악을 다스리는 신의 장군 정도로 해석되네요. 조복 방법, 10종 영법술에서 식신을 조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술자 본인만 조복을 해야 하며 해당 식신에게 이겨야 한다는 조건이죠. 그것은 마허라뿐만 아니라 다른 식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은 조복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지 조복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럿이서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조복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메구미는 이러한 룰을 이용해 조복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식신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마허라를 불러냈습니다. 역대 10종 영법술사 중 마허라의 조복에 성공한 술사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보면 누가 봐도 자폭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스쿠나가 마허라를 죽인 덕분에 의식이 종료되어 메구미도 살 수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법진, 마허라의 머리 위에는 순환과 조화를 의미하는 원형의 법진이 떠 있는데요. 나중에 스쿠나가 이 법진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진이야말로 마허라를 조복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진을 술사 본인이 사용하며 마허라의 적응 능력을 얻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마허라 모티브, 마허라의 모티브는 10종 신보와 12신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10종 영법술은 선대 구사본기에 나오는 10종 신보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10종 신보는 신이 내린 10가지 보물을 뜻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마허라가 사용하는 파라검이며 다른 식신들도 10종 신보와 비슷한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허라를 의미하는 12신장은 제가 알고 있는 12지신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중 토끼를 뜻하는 마호라 장군과 이름이 비슷한데요. 얼굴의 날개가 뭔가 토끼 귀 같기도 하지만 다른 추측으로는 인도의 뱀신인 마호라가가 모티브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호라가는 뱀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뱀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두 개를 섞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후르베 유라유라, 주사의 의미. 메구미가 마허라를 부를 때 외우는 주사인 후르베 유라유라는 일본 신화 선대 구사본기에서 10종 신보의 힘을 해방하는 주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10종 신보가 10종 영법술의 모티브라면 마허라는 일종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르베 유라유라라는 주문은 선대 구사본기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스쿠나가 마허라를 죽인 방법, 마허라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 보는 공격으로 마허라가 적응하기 전에 한 방에 보내는 것입니다. 옥견 마냥 위험한 냄새를 맡고 메구미를 구하러 온 스쿠나는 마허라에게 참격해를 계속 사용하지만 결국 마허라의 적응이 끝나고 참격이 통하지 않게 되자 마허라가 자신의 공격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역전개로 마허라의 발을 묶어놓은 다음 강력한 한 방을 모아 불화살로 불태워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눈치가 진짜 빠르네요. 스쿠나가 메구미를 구해준 이유, 고조는 메구미에게 옛날 고조가와 제닌가의 당주가 싸웠고 둘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조가의 가주는 고조와 같은 유관의 소유자로 무하한의 주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제닌가의 당주는 메구미와 같은 10종 영법술을 사용했습니다. 10종 영법술은 고조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복선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후 스쿠나가 메구미의 몸을 차지하기 위한 복선이었던 것 같네요. 어쩌면 스쿠나는 처음부터 메구미의 몸을 차지할 생각으로 이타도리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허라를 더 이상 소환할 수
수 없다. 작중 메구미는 파괴된 식신을 다시 부르지 않는데요. 특급 주령에 의해 파괴된 흰색 옥견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서 스쿠나에게 죽은 마을아를 더 이상 쓸 수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스쿠나가 이후에 불러낸 것으로 봐서 아마도 조복한 식신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을아의 능력, 위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을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아는 머리에 법진을 회전시킨 뒤 모든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번 받은 공격은 두 번째부터 무효화시킨다거나 본인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이 무효화의 기준은 기술의 크기나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스쿠나의 참격을 무시한다거나 정에너지의 공격을 주력으로 바꾸는 장면이 스쿠나와 싸울 때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격 방법은 파락검으로 공격하거나 6단전뿐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파워나 스피드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 대 맞은 스쿠나가 빌딩을 몇 개나 부수며 날아가 버리죠. 주술회전 10간지 캐릭터 후식으로 토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이름의 의미, 주술회전 작가에 따르면 토우지 이름의 의미는 한자의 뜻 그대로라고 설명했는데요. 진, 보통 정도가 진하다, 심하다, 난지, 한정,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석해보자면 정도가 심하다, 졸라 세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편집자가 투신이라는 별명도 붙여줬고 주술 없이 고조를 이긴 만큼 작중 강한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토우지의 아내, 자식이 있으니 당연히 아내가 있겠죠. 하지만 이름 모를 토우지의 아내는 메구미가 태어나고 얼마 안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닌가를 싫어하는 토우지가 제닌가에 남아있었던 이유도 아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작가에 따르면 토우지의 성격은 아내 덕분에 부드러워졌지만 아내가 죽은 후 지금 같은 성격이 됐다고 합니다. 토우지의 아내는 작중 토우지의 회상에서 짧게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메구미랑 엄청 닮았네요. 처녀주박, 토우지의 능력은 처녀주박에 의한 피지컬 기프티드입니다. 먼저 처녀주박이란 태어날 때부터 육체에 강제로 부여된 속박입니다.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잃는 대신 다른 쪽에서 강한 힘을 얻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우지와 마키는 주력을 빼앗긴 대신 초인적인 육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기프티드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한쪽의 능력을 완전히 잃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작중 토우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력이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초인적인 육체 능력을 얻은 것이죠. 메구미, 작중 토우지는 강령술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데요. 원래 영매가 된 인물의 주력이 없어지면 강령술은 풀리지만 토우지는 주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강령술의 주체자를 죽여도 강령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인형이 된 토우지는 의도치 않게 메구미를 구해주지만 의식은 없는 탓에 메구미 또한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메구미의 얼굴을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제닌이 아닌 후식으로 메구미라고 답하자 다행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은 제닌가에 가지 않아서 너에게는 더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영어로는 good for you라고 번역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본인은 메구미를 제닌가에 팔려고 했지만 죽기 직전 메구미를 부탁한다는 아내의 말을 떠올린 것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라고 메구미가 제닌가에 가는 것을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토우지가 제닌가를 내버려둔 이유, 작중 제닌가 소속 란타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제닌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토우지의 변덕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마키 혼자서 박살낼 수 있는 제닌가를 토우지가 못할 리 없겠죠. 그리고 토우지는 어릴 때부터 제닌가에서 처녀주박 때문에 심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내의 죽음 이후 제닌가를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토우지가 제닌가를 내버려둔 이유는 메구미를 위해서 혹은 아내의 부탁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의외로 사랑꾼이네요. 토우지의 주구, 토우지의 주구로는 유운, 천영모, 석콘도, 만리사슬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운, 특급 주구 중 유일하게 술식 효과가 없는 주구입니다. 유운은 술식 효과는 없지만 주력의 집합체로 사용자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토우지는 유운의 다른 사용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능력치를 보여줬죠. 토우지는 다곤과 전투할 때 양 끝을 서로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키는 큰 충격을 받았죠. 천영모는 발동 중인 술식을 강제로 해제하는 주술사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급 주구입니다. 어떤 종류의 술식이든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한때 세계관 최강이었던 고조의 무한 술식을 뚫고 치명상을 입혔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이질적인 주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리사슬은 한쪽 끝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가 무한히 늘어나는 여의봉 같은 능력을 지닌 특급 주구입니다.
토우지는 천연모의 짧은 리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슬 한쪽 끝에 천연모를 달아 사용했죠. 석훈도 대상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베는 효과를 지닌 특급 주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생물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토우지가 죽은 이후 주구의 행방은 나오지 않았고 이후 마키가 레플리카를 사용하는데 효과는 원본과 별 차이 없다고 합니다. 프로필 키 188cm, 나이 31세, 생일 12월 31일, 술식은 없고 능력으로는 처녀주박의 피지컬 기프티드가 있습니다. 취미는 도박이며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와 곱창, 싫어하는 음식은 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한 피지컬 때문인지 술을 마셔도 전혀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경납고 역할로 뱃속에 가지고 다니는 주령의 모습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인지 뭔가 곱창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키는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와의 키 차이를 비교해 추정한 것이며 나이는 고등학생 고조와 싸울 때 기준입니다. 성우 토우지의 성우는 코야스 타케이토입니다. 30년을 넘는 성우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성우인데요. 토우지처럼 주로 쿨한 악역의 역할을 많이 맡아왔지만 무적코톨 보보보의 보보보라든지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쿠루루 등 개그 캐릭터도 많이 해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성우를 맡은 애니메이션이 3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워낙 다양한 배역을 맡는 탓에 팬들은 배역을 좀 가려받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토우지와 보보보를 비교해보면 좀 깨긴 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듀오 브란도 역을 맡기도 했는데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고 쿨한 목소리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 잘 때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